청띠야, 어디 갔니? 아유, 귀여운 우리 청띠. 또 왔네. 한 번 더 나갔다 와. 옳지. 한 번 더 와주세요. 아이고, 말도 참 잘 들어요. 아이고, 딴 녀석이 왔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 이상 팔이 아파가지고 들고 있을 수가 없네요. 청띠 신선나비 월동개체 수컷입니다. 풀벌레 이야기 도감 그 내용 중에서 재밌는 내용을 몇 가지 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청띠 신선나비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날개 아래면을 보면 아주 칙칙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등걸에 딱 앉으면 나무 껍질이 동화가 돼가지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산길을 걷다 보면 이 녀석이 피피피 날라와가지고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게 자기 영역을 지키는 습성이 강해가지고 같은 종이죠. 다른 나비들이 쭉 날라온다 그러면 휙 날아가지고 바디 체킹을 합니다. 몸통 박치기를 해가지고 쫓아내요. 뭐 동고비 같은 거 뭐 작은 새들도 막 날라오면 피피피 날아가지고 쫓아냅니다. 녀석의 이러한 생태 습성을 알고 있으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아주 재밌게 놀 수가 있어요. 잘 보셨죠? 신기하죠? 예.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나비를 어떻게 손에 올렸나 막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자, 이 녀석은 폭탄 먼지벌레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옛날에는 방구벌레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꽁무니에서 아주 100도에 가까운 뜨거운 물똥을 팍 뿜어내요. 그래서 여기에 닿으면 아우 냄새도 고약하고 괴로워요. 요것이 미국에서 나온 33센트짜리 폭탄 먼지벌레를 다룬 우표입니다. 곤충 연구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 아이즈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 우정청에서 곤충 시리즈 우표를 발매를 하는데 그 뒤에다가 종을 특정할 수 있는 문구를 넣기로 해요. 그래서 이 우표 뒷면에 보면 이렇게 그 문구가 씌워져 있어요. 섭씨 100도의 뜨거운 물동 폭탄을 뿌립니다. 요것을 우정청에 의뢰로 해가지고 아이즈너가 뒷면에 이 문구를 넣습니다. 자, 그런데 웃기게도 아이즈너의 그 폭탄 먼지벌레보다 몇 년 앞서가지고 7년 앞서가지고 조선 우표로도 나왔습니다. 이제 바싹 마른 나무에 알을 까는데 여기가 배고 이렇게 나온 것이 산란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산란관을 감싸고 있는 집이에요. 요 산란관 집이 빈 빨대처럼 생겼어요. 나무에 탁 앉은 다음에 요거를 좌우로 손바닥 비비듯이 팍팍팍팍팍 비벼요. 그러면서 산란관으로 나무를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생활 계속 11년 동안 이런 곤충 사진만 찍으러 다녔는데 단 한 번 만난 장면이에요. 그 뒤로도 여러 번 같은 장소에도 한번 가봤고 다른 장소에도 이제 틈틈이 봤는데 두 번째는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고마로브 집게벌레인데 평상시에는 요 겉날개, 딱지 날개, 요 딱지 날개 요만한 이제 크기죠. 요걸 이제 3단으로 딱 접어가지고 수납하고 있다가 가을이 되면 이렇게 날개를 한번 팍 펼치고 창공을 나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날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유기물을 주워 먹는 녀석이 이렇게 아름다운 송달개를 가지고 있을 줄은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자, 이 녀석은 끝검은 말매미충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여기 이제 식물 줄기고 이 녀석이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이 식물의 즙을 빨아먹고 꽁무니에서 오줌을 냅니다. 오줌방울.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손처럼 생긴 항절에 이렇게 손처럼 생긴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꽁무니에서 오줌방울 여기다가 툭 한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이 손으로 휙 하고 날려보내요. 그래서 그 장면을 포착을 한 겁니다. 물똥을 던지는 이유는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식물 줄기에서 즙을 빨아먹고 요 오줌을 여기다 근처에다 싸면 냄새가 풍기면서 금방 뭐 천적한테 들킬 수 있잖아요. 앞에서 본 모습입니다. 대가리가 매미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같은 매미과에 속해요. 대만의 쪽으로 가면 동방미인이라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청차예요. 어떤 차농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찻잎을 막 키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매미충, 조그맣게 한 2mm 정도 되는 매미충이 막 달라붙어 가지고 찻잎을 전부 갉아먹었대요. 그래서 찻잎이 시들고 뭐 허여멀게 해가지고, 그런데 혹시나 해가지고 그 시들은 찻잎을 가공을 해가지고 시장에 냈어요. 근데 영국 창인이 한번 그걸 딱 맛보더니 맛이 좋다 해가지고 평상시의 가격보다 5배나 두고 높은 가격을 주고 사갔다고 해요. 이것을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을 했더니만 뻥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 차의 이름이 그때부터 팽풍차라고 바뀌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허풍차예요. 거짓말한다, 뻥친다. 그래서 허풍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인기를 얻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매미충의 침이 묻은 찻잎으로 청차를 만들어서 그것을 팔면서 이름을 동방미인으로 바꿔요. 동방미인이라고 했어. 사람이 짜 했는데. 근데 저도 이걸 한번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를 주문했어요. 날고 봤더니 미인이 아니고 어질 인자를 써가지고 미인이에요. 그래서 뭐 그 차가 뭐 나쁜 차가 아니고 좋은 차예요. 자스민 차인데 이 동방미인의 좀 덕을 보겠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야. 아무르 밑들이라고 해요. 아무르 지역에 사는 밑들이란 뜻이겠죠.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꼬리 끝이 들렸어요. 그래서 밑이 들렸다. 그래서 밑들이고, 요게 있는 것이 전갈 꼬리처럼 보여가지고 외국에서는 스콜피온 플라이, 그러니까는 전갈팔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뭐냐 하면 파악기예요. 잡는다 그런 뜻이죠. 암놈의 목덜미를 잡고 짝짓기를 할 때 씁니다. 다른 녀석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정말 전갈 꼬리처럼 생겼죠. 5월에서 6월 사이에만 볼 수 있는데 요 녀석들이 기가 막힌 짝짓기 행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컷이 수컷이 갖고 온 선문꾸러기가 마음에 들어야만 짝짓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홀레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수컷이 작은 곤충, 뭐 파리 같은 걸 잡아가지고 포장을 해요. 이렇게 그 다리에서 이렇게 실 같은 거를 내는 종도 있어.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거미줄 비슷한 걸로 이렇게 파리를 포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암놈한테 갖다 줘요. 그러면 이제 암놈이 그 선물 포장을 이제 유심히 살펴보고 선물이 크고 좋다 그러면 이제 짝짓기를 하게 되는데 사기꾼이 있어. 뭐냐 하면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쓰레기 같은 것만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암놈한테 갖다 줘요. 그러면 암놈이 이제 이걸 이제 포장을 풀러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그 짧은 틈에 짝짓기를 하고 도망을 칩니다. 영악한 놈이. 자, 다음은 사마귀 부치입니다. 앞에서 보면 이 낙발을 이렇게 가지런히 모으고 있으면 완전히 사마귀하고 뭐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사마귀 부치의 알인데 알을 한 뭐 몇백 개이 납니다. 그러면 요 알에서 알이 깨어나가지고 무당거미를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무당거미. 왜냐하면 무당거미에 기생하거든요. 이것이 무당거미가 낳아놓은 알집입니다. 가을에 이제 알 이렇게 무더기로 낳아놓는데 그러면 아까 그 녀석이 봄에 딱 나와가지고 이 무당거미 알집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무당거미 암컷이 이렇게 알을 팍 만들고 있을 때 몰래 등 위에 탁 올라탄 다음에 요 속으로 침투를 해가요. 그래가지고 한겨울을 보내면서 이 속에 있는 무당거미 알을 몽땅 잡아먹고 세대를 이어가는 녀석입니다. 자, 이 녀석은 작은 검은 꼬리 박각시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걸 보면 그냥 벌새라고 착각을 했는데 벌새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벌새는 남미 쪽에 있습니다. 주둥이를 길게 뽑아가지고 흥미를 해요.
평상시엔 이렇게 말려가지고 여기 딱 붙어 있습니다. 벌새에 관해서는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찰스 다윈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난초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 꽃 주머니가 아주 굉장히 길었대요. 뭐 한 30cm 정도 됐대. 그래가지고 이 난초에 적응한 어떤 곤충이 있을 것이다. 이 난초를 수분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긴 관을 통과해서 꿀을 빨아먹을 수 있는 어떤 곤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짐작을 해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되는데 이 잎의 길이가 무려 27cm나 되는 박각시 나방이 마다가스카르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이 녀석은 뿔노린재입니다. 국내 정식 이름은 에사키 뿔노린재. 여기 암컷이에요. 여기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등판에 하트 무늬가 있죠. 요건 약간 유백색이고 약간 노란색이 돌죠. 요건 수컷입니다. 이것이 에사키 뿔노린재의 알 무더기인데 어미가 이 뾰족한 주둥이로 알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간도 벌려주고 곰팡이도 쓸어내고 이렇게 정성 들여서 보살펴요. 자기가 죽어가면서 먹지도 않고. 근데 어미가 보살피는 과정에서도 그 가슴 부위에, 그러니까 주둥이가 닿지 않는 가슴 부위에 있는 알들은 기생을 당해가지고 기생벌이 깨어납니다. 요 놈이 바로 이 기생벌이에요. 이 알에서 태어난 기생벌입니다. 그래서 요 까만 것들이 전부 기생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것이 정말 뿔노린재의 애벌레고. 다음으로 바둑돌 부전납입니다. 요게 이제 조리대고, 조리대에 일본 납작 진딧물이 살면 요 놈들입니다. 이렇게 조리대가 허옇게 이렇게 시들어가요. 이렇게 왁스 같은 물질을 분비하거든요. 그러면 이 바둑돌 부전납이 애벌레가 요 놈이에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이 진딧물을 잡아먹습니다. 여기가 대가리입니다. 이렇게 생긴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나비 중에서 육식을 하는 나비가 대략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30에서 50종 정도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육식을 하는 나비가 이 녀석이에요. 우리나라엔 단 한 종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엽게 생겼죠. 뭐 사슴뿔 같은 것도 있고. 이 녀석은 대왕나비의 애벌레입니다. 딱 보시면 뀨 하고 귀엽게 뭔가 고개를 내밀고 있죠. 이 녀석의 몸통입니다. 위에서 보면 뿔이 있고 이렇게 날개싹이 좀 자라는 것 같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것은 이 녀석이 입에서 낸 그 명주실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참나무 잎 갉아먹다가 이렇게 명주실을 내가지고 해먹을 만들어요. 그리고 요 위에 올라가가지고 쉽니다. 이 녀석이 다 자라면 이렇게 어른 나비로 우화를 합니다. 한여름에 주로 볼 수 있고요. 약수터라든가 물기가 좀 있는 곳에 날아들어요. 비가 온 다음 날에도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때 가가지고 손가락에다가 이제 땀을 묻히거나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앞에다가 살짝 대면 올라와가지고 염분을 빨아먹습니다. 날개 옆으로 하면 날아가니까 앞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조금씩 움직이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디였더라? 하여튼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 옆에서 찍고 있는데 지나가던 등산객 아주머니가 어머 너무 신기해요. 사진 좀 한번 같이 찍어요 해가지고 모델이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얼룩말처럼 생긴 얼룩덜룩한 몸매를 가진 녀석은 참나무 겨울 가지나방 암컷이에요. 나방이고요. 11월 말부터 12월 그 사이에 활동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데크에 붙어 있는 걸 찍었는데 여기 앞놈이 이렇게 페로몬을 퐁퐁퐁 풍겨요. 그러면 그 페로몬을 맞고 수컷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짝짓기가 이루어져요. 수컷은 보시다시피 날개가 있어가지고 일반 나방 모양이죠. 암수가 짝짓기 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면 이게 같은 종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녀석은 남가뢰입니다. 청남색으로 생겨가지고 배불뚝이에요. 날개가 배를 덮지 못하고
여기에 전부 알이 들어차 있습니다. 요게 남가래의 애벌레입니다. 어미가 보통 몇천 개의 알을 까요. 그럼 이렇게 뭉쳐 있다가 원래는 그 풀줄기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꽃 봉우리처럼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래가지고 단독 생활하는 벌이 삥 날라와가지고 꽃 위에 앉으면 그때 벌 등에 올라타가지고 벌집으로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벌집 안에서 애벌레를 잡아먹으면서 성장을 해요. 그 생태 습성 때문에 이 녀석들은 그 올라타는 게 살아남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면 한 30cm 그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면 이 팔다리를 막 휘저으면서 달라붙으려고 해요. 근데 이것은 기왓장 위에 낳아놓은 애벌레입니다. 원래는 꽃봉오리에 낳아놔야 되는데 이렇게 엉뚱한 곳에 낳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생태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사진이다. 그래서 셀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미는 쑥을 먹고 몸속에 독액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건드리면 화학적 화상을 입어요. 이 관절 사이로 노란 독액이 스며 나옵니다. 그곳의 성분이 칸타리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피부에 이렇게 바르면 처음엔 모르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면 화상 자국이 생깁니다. 약하면 이제 허물이 벗어지고 허물. 심하게 이제 발랐다 그러면 살이 푹 패여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독한 독액인데 이것을 탈취하려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홍날개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건 개나리 잎 위에 앉은 홍날개를 찍은 거예요. 얘가 왜 칸타리딘을 좋아하냐 하면 암컷에게 선물로 주면 얘가 이제 암컷한테 날아가가지고 더듬이로 두비두비 하면서 칸타리딘 독액을 넘겨줘요. 그러면 암컷이 그것을 먹고 알 속에 칸타리딘 성분이 있어야만이 천적들한테 잡아먹히질 않아요. 그래서 필드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보면 남가래가 이렇게 있고 얘네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그래서 질질질 이렇게 끌려당기거든요. 그럼 얘가 귀찮아가지고 이게 칸타리딘 독액을 맺혀. 그럼 그걸 이제 쪽쪽쪽 빨아먹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필드에서 찍으려고 십수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많은 얘기가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